자, 이제 들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일부 정치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시작을 이제 하기 때문에 첫날은 좀 가볍고 서두가 없고 애매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자리가 잡힐 거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2부 사람 사는 얘기, 이러저러한 사람 사는 얘기, 지금 다 다방면에 계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가 겪은 그런 세상 사는 이 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침 병원 의사 저기 병원 계통의 저 협동조합을 하시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궁금할 것 같아. 특히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생협이라고 생활협동조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물품 싸게 그 속에 이걸 의료 분야에 적용시킨 게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고 이거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근거이고 언제 만들어지냐?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때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부가치 사업인 분야에서 특술과 그다음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모여서 조합원들을 그러니까 소비자 우선이죠. 여기는 멘트가. 그래서 의료라는 것이 아까 말한 뭐 기소 독점 그런 것처럼 독점이 아니다. 이건 소비자의 것이다. 근데 소비자 마인드, 소비자 눈,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 뭐냐면 허위 조합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많았죠. 예전에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이제 그러긴 한데 이제 14년인가 15년 이후로는 거의 정화가 돼서 대납 대필도 없고 상품들이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각 조합이 가질 수 있는 특기를 발휘해서 이제 의료 분야에 있어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취급하세요? 아이템이 여러 가지 신체 전반에 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저희는 신고를 성형부터 외과, 내과까지 다 아우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병원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병원을 이제 제가 조합원 대표니까 저도 이제 총회에서 뭐 보수 규정도 총회에서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제 총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직접 나와서 사람이 몇 명이 나오나 직접 숫자를 치고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치고 담당 변호사가 나와 쉬고 그다음에 한 명에도 모자라면 다시 재공고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안 하면 가짜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없어진 걸로 좀 알고 있으면서 상당히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네, 그래서 연합회가 있고 특히 이제 조합원분들 제가 하게 된 게 정치 분야 쪽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호위무사도 하셨던 그런 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아파요. 김근태 장관 아시잖아요? 네.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희 만났을 때 당신 고문의 흔적 때문에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2년인가 3년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고문 이런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돈이 많이 들어요. 실손보험이나 가입도 못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의료인 중에 이제 조합원 대표 됐으니까 열심히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기능 제보가 돼야 되죠. 그래야 그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쉽게 저희들이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의료 생활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짜리가 뭐 50만 원 짝 줄어든다거나 80만 원, 70만 원 되는 겁니다. 또는 뭐 의료기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전병에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궁금증일 텐데. 예, 평생 주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의료라는 것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 여러 마찬가지잖아요. 의료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저희하고 MOU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고물 얘기하셨는데요. 폐지수거 노인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고물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병원 인테리어하거나 뭐 할 때요 기자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느낀 건데요. 쓰레기는 없다. 모든 것은 돈이다. 선생님들 다 돈 굴러다니면 버려요.
전 절대 안 불려요. 가구 이런 거 버리잖아요. 어이 감사합니다. 제가 다 쌓아놔요. 근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 정말 이분들 정말 우리 조합원 중에 오신 분 중에 이런 재활용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사업 아이템을 주시더라고. 야 이거 메이크머니 된다. 네, 그것도 좋지만은 네. 참 어려운 그 폐지 수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그분들 좀 설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생협조합 같은 데서 찾아보고. 죄송해요. 사실 그 협동조합 한 것도 폐지 줍는 엄마들 때문에 저희 총회 아마 인걸님도 알고 대의원이라서 저희들이 기독교 정신 사마리안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예. 총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예. 폐지 줍는 할머니들 의료 급여 보호 환자라고 그래요. 물리 치료 받고 나서 그냥 자기가 부담 안 해도 되는 분이 있는데 생활배우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부조리가 너무 많잖아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 박스 주셔요. 음. 물론 나가 이렇게 해서 그냥 몇 푼 몇천 원이라도 벌어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막역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꼬깃꼬깃해가지고 돈 없는데 치료받으려고 못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무지하게들 맞아야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저희 협동조합은 그거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너무 불쌍해요.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살짝 그래서 그런 분들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아마 성심성의껏 돌볼 자신이 있습니다. 아, 중전마마님한테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데 참 거기서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남는 물건들 많을 거예요. 너무 많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폐지 수거 노인이나 영세 재활용 수거자들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방법을 몰랐고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과일은 괜찮은데 사실 떡이나 이런 거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이나 이런 거는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네. 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사실 요새 뭐 쌀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은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쌀이 없는 원 없이 사람들도 해드리죠. 있거든요. 쌀도 원 없이 그런 해드리고 것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과일, 쌀, 또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게 있어요.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마 행사 좀 하시고 남는 거를 갖다 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눠서 상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말씀. 뭐 그런 것도 엄청 모아가지고 많지. 예, 제가 가끔씩 어려우신 그 폐지 수거 어떤 분을 만나 그러면은 그 폐지 수거 노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자식이 되는 분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나가가지고 폐지 주워 와서 한 5,000원, 3,000원 벌어오면 그 돈 홀라당 가지고 와서 소주 사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맞아요. 하시는 경우 그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해주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저희가 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 예, 이거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저희- 말씀을 저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 안마 의자를 조합원 전용으로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천 얼마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60에서 이상이면 1,500원이면 됐거든요. 1,600원이면 물리치료 받고 기본치료 받으면 다 해요. 웬만하면 하시는데 이제 간혹 비특이적으로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저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까다롭잖아요. 뭐 그런 거는 뭐 정치가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치가 못 만들어주면은 일반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거를 자꾸 외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10년째 폐지수거 노인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박수 받아요. 한 번도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폐지 같은 경우에 수입을 무지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그렇죠. 국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먼저 그렇죠. 저희가 그 환경부하고 그 제지사하고 저희 단체들하고 폐지 수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 어떤 협약서를 체결하고 딱 2달 만에 폐지 가격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사실 이런 사회적인 것도 정치가 해결해주지 못한 어떤 개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각 분야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방사능 나온다는 아파트 들어보셨죠?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폐기가 필리핀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브레이크 당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기는 거 아세요? 일본 쓰레기
폐기물 그런 걸 갖다가 오는데 거기에서 그렇죠. 방사능 쇠붙으로 폐기물 만든다면 그런 나오면서 그걸 그거. 아시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과연 좋겠어요? 그러니 나는 그 얘기는 너무 지금 헛나무더라. 죄송합니다만 전자파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방사능 누출 있잖아요. 좀 이런 제안을 과감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생활 정치인데 내 삶을 이끌어주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그게 경제 민주화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중저음 마마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는 게 이렇게 민생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내년 총선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내년에가 이제 일반 서민들도 조금 기대해도 될 만한 해거든요. 재물 어떤 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예요. 기해년하고 또 틀리게 경자년이라서 그래서 조금 주춤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뭔가 기대를 해도 된다고 저희가 많이들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띠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활동성 할 수 있고 또 쥐띠 뭐 48 쥐띠 이런 분들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 방향이 많죠. 내년에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해년은 조금 청소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반 서민들도 올해 기대를 청소가 하고 돼야 살 수 되는 있다는 네, 일반 얘기죠. 서민들 그렇죠. 네, 바로 청소를 좀 저런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고 위안을 당장 좀 괴로운 것을 달랠 수 있는 저런 말씀을 해주셔야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건데 그러면서도 참 지금 뭐 우리 저기 조남준 회장이나 우리 저기 대리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저기 이 사장님이나 다 이렇게 서민들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돕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길을 모른다. 그럼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맞을 게 농담이라도 아멘 하려고 이거 다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한테 주장하는 게 마찬가지 두 분한테도 마찬가지인 게 남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는 앞에 다가올 걸 조금 피해 가고 비가 오면 저희가 뭐 일기예보 들으면 우산 쓰고 가야 되잖아요. 우산을 챙겨야 되죠. 그런 식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속인이라는 거. 앞으로 다가올 게 혹시 안 좋다 하면 조금 조심하고 좋은 일이 있다 하면은 그걸 준비해서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데 서민들이 너무 지금 힘드세요. 많이들 힘드세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신 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앞뒤 끝도 없이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야 되고 저희가 나서서 조금 앞장서서 이거는 좀 해야겠다는 분도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지금 저기 계시는 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사당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저는 이제 마마궁이라고 이제 그게 어디에 있으세요?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용인 대표 무당이라고 제가 명함 드렸잖아요. 관심을 가지셔야죠. 아니 다 써요. 근데 그럼 다른 분들이 뭐라 하지 않나요? 용인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용인에도 어디라고? 왜 용인이 굉장히 그런 경우 많더라고. 근데 또 그럴 정도로 네. 충분히 그 동네 인정을 받으신 그렇게 분이고 명함을 탈 정도의 뭐가 있으니까. 쾌파가 우리 있다. 대리기사들은요 워낙 지리 감각이 밥 먹고 사는 핵심인데 음. 그 용인이 굉장히 넓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에버랜드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아. 에버랜드. 에버랜드라는 얘기. 거기가 터가 좋은데요. 되게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네, 풍수지리학적으로 터가 좋은데 자리를 딱 잡고 네. 오래 계셨어요? 거기서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용인에 있었고 거기를 제가 이렇게 저한테 오게 된 게 한 2년 됐는데 거기가 50년 된 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풍수 지리하시는 분이 이제 그 이건희 말고 이병철 그 생가 이 무덤하고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지리 이게 터가 상당히 좋은 터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 거기 용궁도 삼성에서 있고. 그런 걸 다 하고서 그쪽에다가 저기 네. 했겠구나. 그 좋은 터에 계시면서 저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과 잘 되는 거 좀 빌어주지 말고 일반 윗바닥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많이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는 다 서비스해드려요. 음. 무속인들이 촉값을 받아요. 근데 저는 촉값을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많이 해요. 승승장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전 마마님 앞으로
어떤 그 서민들 도와주신다 그러니 음. 제가 한평생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참 밑바닥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살아가는 거, 상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참 좋은데. 제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숭실 사이버에 대해서 노인복지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복지 참 그래서 좋은 건데요. 이번에 4학년 2학기 등록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 3주 교육이 들어갔는데 인간 승리예요. 네, 참 오늘도 가서 이제 한 과목도 해야 돼요. 매주 한 과목씩 해야 되는데 참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사실은 제가 그 노인복지를 시작한 이유가 제가 좋은 노인복지 시설을 찾아서 그쪽 관련 일을 좀 하다가 제 노후를 맡기려고 그랬어요. 그 좋은 데 가서 편하게. 그런데 보니까 이놈 오지랖 넓고 뒤에서 청소하기 좋아하는 놈이 내가 쉴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리고 더구나 우리 이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전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시고요.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또 자유분방하게 저희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시설을 모범적인 왜냐면 제가 죽은 후에 또 그 시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제가 죽기 전에 아주 완벽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그 노인복지 시설이 사람이 무지하게 대기자가 많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많이 좀 그런 복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하면서 방송 명칭을 안 정했네. 이 채널 이름이 뭐예요, 진짜? 방송 명칭을 하나 지금 정해야 정해야죠.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저 정치 엿장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치 엿장수 사실 엿장수라면 그러잖아요. 예전에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지, 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도 치고 엿장수 마음대로 집어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정치 연 먹으세요. 그러면 엿장수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연 않을까요? 먹고 예. 또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우리 그 방송 명칭 그 정치 엿장수 그걸 굉장히 다 찬성하시는 거예요? 예. 네, 좋습니다. 정치 어떠세요? 엿장수. 예.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 뭐 네. 재밌다 생각했는데 뭐 거기다 뭐 대리기사도 넣어도 되고 정치 대리기사 좋지 않습니까? 난 이걸 정치라는 부분으로 한정해버리면 얘기가 좀 너무 그 정치 어떨까. 사회 뭐 이렇게 네. 정치란 표현 난 그냥 엿장수라는 정사라고 그 말을 하시죠. 하려고 앞에 정치자 대신에 뭐 딴거 적당히 없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인데 네. 좀 더 이 표현이 좀 뭔가 좀 임팩트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좀 가져요. 예, 엿장수 세상도 좋을 것이고 다만 그걸 좀 오늘 얘기를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요. 아니면 좀 더 찾아보죠. 뭐. 찾아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도 지 엿장수만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첫째가 그겁니다. 예. 네. 일상적인 거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이것저것 잡다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제가 방송. 우리 비록 기독교 신자지만은 우리 중전마마님이 행사하면 가서 가위 정도는 쳐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 다음에 방송할 때 가위 갖고 나오셔서 가위 소리 좀 한번 더 들려주시죠. 가위 소리 한번 진짜 이렇게. 잘하세요. 중전마마께서 지치고 힘드실 때 제가 대리기사 대리운전 해드리겠습니다. 남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의사 선생님도 저랑 좀 이게 조금 제가 좀 도움을 받을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전 물리치료 사고요. 아, 예, 예. 그러시구나. 그게 물리치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예. 이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불우한 이웃, 가난한 서민들 이런 주제를 놓고 있을 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저도 제 입장에서 암 환자를 좀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되게 오케이. 컸었어요. 예,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시는 암 환자를 제가 저희 쪽에 무속적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고 나서 많이 좋아지시고 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암 환자를 좀 치료해줘야겠다. 정말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무속인이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약발을 흔히 말해서 약발을 잘 받게 해주려고 기도를 해준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암 요양병원 하나를 한 거예요. 차린 거예요. 박수 한번 용인에다가요? 아니요, 전북에다가. 근데 전북에. 아직 개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예, 많이 힘들 거예요. 제재가 너무 많고 예, 많이 힘들 겁니다. 또 이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
그 인테리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개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간에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가장 핵심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의료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 그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해서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는 의사위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의사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료법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의사는 그러니까 그럼 병원을 원장은 의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이거 단, 대표자가 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 예, 예. 그리고 아니요. 의료기관 자체가 또 단 비영리법이나 기타 여타 법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은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교정마마님 있습니다. 의료 치료 의료 비영리 서비스를 법인이 비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다는 암 얘기예요? 요양병원이죠. 예, 암 네. 요양병원으로 해서 그래서 암 환자들 와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또 제가 기도를 해서 좀 도와주고 싶고 살고 싶고 지금 그 개원을 못 하는 이유가 인테리어 비용가 너무 많이 아, 돈 문제예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셨어요? 5,000평. 아, 저기 5,000평이면 모르겠습니다. 의료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 또 다른 어떤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허락해준 여타 기관 행정기관에 의한 사단법인인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진행 자체도 수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그거는-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저도 예. 좋은 일 하려고 제 입장에서도 많은 접근을 해서 네, 이런 식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왜냐면 참 진짜 이 무당들 하면은 우리 왜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간혹 못된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물론 사람 사는 세계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진짜 바르게 사는 분도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 뭐좀 그냥 이렇게 무속 무당 이런 얘기보다 하나의 종교로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무교라 그러고 예. 무교라는 어떤 명칭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음지에 있지 말고 양지로 나와야 될 어떤 그런 맞습니다. 그런 예. 것도 좀 한번 해보시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만 원장님 소리 듣는 세상입니다. 선생님 소리 듣는 세상입니다. 이러지 아직까지도 저희 대한민국 그럼 명칭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떤 명칭으로 만드신 게 예를 들어 종교의 명칭을 만든다 그러면 무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신무교라고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중전마마님 생각을 여쭤보고. 글쎄요 아직 그까지는 생각 안 해요. 분이 한번 의견 해주세요. 보통 종교라 그러면 나름대로 경전이 정리돼 있고 또는 뭐 그런 어떤 교주와 교주가 경전과 있고 신도 교주까지는 이런 경전을 것들이 얘기를 하죠. 종교의 어떤 뭐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음. 지금 무속은 이게 그냥 무속이라고만 돼 있지 그 하나의 단일한 그 통일성은 없어요. 잠깐만요. 예. 제가 이렇게 이 사실 무속이라는 말도 이 무교를 지금 비하시키기 위한 일본에서 통계 조사를 하면서 만든 게 무속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정확한 건 저도 들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높은 말이 무당이거든요. 예, 무당이라는 임금님 게 따라하는 가장 좋은 게 말이에요. 제일 높은 말이에요. 아 이게 그 무당이 이렇게 격화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정칭을 하는 그러면 극종칭여죠. 임금님 따른 무당이래요? 그렇죠. 그래 이게 나는 이게 하대인 줄 알고 이 무당이라는 아닙니다. 얘기를 예, 쓰는 가장 좋은 무당이랄 때 무자 이 한자가 앉는다는 뜻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 가운데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해서 무자가 하늘과 땅에서 부예요. 그래서 상당히, 당자는요? 상당히 좀 그게 집당인가 그래서 집당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높인 말이에요. 무당. 옛날에 그저 임금님 앞에 가도 그 저 당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있고 당 밑에 그래 당상관 당하관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러죠. 제사장이다 예. 볼 수 있는 거고 뭐 기독교 같은 경우가 이제 종교 개혁이 돼서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교황이라는 적에 지금도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서 예전에 유럽을 전체 지배를 하던 왕들을 지배하던 분이 교황 아니었습니까? 원래 이런 이게 식으로 저 예. 정치라는 게 왕권 정치보다 신권 정치가 앞서갔던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신권 정치가 앞서서 그 삼국 시대 이런 데 보면은 꼭 보면은 그 내세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예. 신녀들이 그 뭐 주몽의 역사도 그렇고 그다음 뭐 신라의 어떤 선덕여왕 진덕여왕 역사에도 그 김유신 장군의 저 어머니나 김유신 장군의 청관녀나 다 그게 무당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이제 그
불교라는 들어오면서 불교를 택한 거, 그다음에 유교를 택하고 이러면서 이제 근대화에 오면서 예. 기독교, 예. 천주교가 들어오고 어쨌든 뭐 각자의 순교. 종교는 다 틀린 네. 거니까는 자기 그러니까. 종교에 충실하면서 상대방 거 비하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 주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어떤 가장 지금 사실 우리 유진수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도 자기 뭐 오늘 보셨지만 존중해 주시면서 그거죠. 예수의 사랑이죠. 음.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단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단 종파들 있지 그럼 당연히 있지. 사회와 영혼을 갉아먹고 음. 그거는 절대 배격입니다. 저희들 그렇죠. 오직 뭐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치를 들고 가기 때문에 교단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교단이 예 있습니다. 뭐 어떤 합동도 교단이?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서- 침례교도 있고 이사장님 장- 어느 교단에 소속? 저는 장로의 합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예수의 12제자들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봉사하셨던 부분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지켜가면 되는 거고 뭐 종교 얘기 너무 깊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 물리듯 어울려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뭐 용인의 최고의 어떤 무당이시고 또 생협 뭐 대리운전 나름대로 정통들 정치에도 관여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건데 방송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방송은 방송대로 그렇죠. 가시고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맞습니다. 그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가 네. 뭐 예전에 노사모 활동도 하시고 정통들 활동도 하시고 나름대로 지지 세력도 있지만은 우리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보다 이 사회를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인을 좀 뽑고 지지하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뭔가 할 것인가. 뭐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먹잖아요. 예. 밥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아니면 그런 어떤 모임이 되는데 이 방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중전 마마님 마당에 가가지고 뭐 저 동네에 진짜 그 어려운 사람들 모셔놓고 한번 이렇게 그 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참 진짜 뭐 또 감사하다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또 수많은 서로가 사람들이 이래 저 치료 못 받는 사람 우리 이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조금 좀 혜택 받고 좀 혜택도 도움을 받고 줄 수 있는 좋은 기도 소리도 듣고 예, 저희들 또 기도도 잘합니다. 좀. 의료 그 신고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목이 중요하거든요. 성형외과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신고해 놓은 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암 환자 얘기했는데 저희 병실엔 2인실 따로 있어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온열 설치기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계속 유진수 이 양반이 그 치료하는 걸 그 치료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저걸 하는 걸 보면은 내장이 움직이는 것 그런 것까지도 참 이렇게 해서 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치료를 하는 거죠. 수의 도수치료를. 전공하신 분 태생학 아시잖아요. 저는 황우석 박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거 기술 갈취해간 게 그 나오잖아. 이번에 시험 가는 우리 그 난임 부부들을 위한 그 기술의 원천이 어디서 왔습니까? 황우석 박사들이었잖아요. 아시죠? 선생님 잘 아실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당시에 2000 몇 년도에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저는 그거는 반대인데 인간의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는 절대 안 아니요. 되고. 신의 아니, 영역을 아니라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제 고칠 수 있는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고 거기에 따라 순응해가는 거 그게 의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 회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큰 불만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요? 예. 왜? 난 저 5톤 집게 쳐가지고 좀 대리운전 하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돈 찍겠어요? 찍겠차? 화물차 있는 아, 분들 위에가? 그 대리하시 참 나도 그러니까 참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는데 제가 옛날에 그 원목장 있어요 인천 연안부두에 뭐 이름 누구 특정한 이름 대도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유인태 씨가 워낙 집안이 부지한 집안이라 그때 그 당시 그 구설은 말기에 그 원목장 저 연안부두 앞에 큰 원목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북한이나 소련의 원목들을 북양목이라 그거를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 영업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있으면서
뭐 지게차 그리고 이런 찍게차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직접 제가 운전도 했었거든요. 옛날 얘기인데 필요하면 지금 아니 그런 특화된 대리기사도 필요하겠네요. 1.5톤 차 뭐 이런 3.5톤 차 대리 부르면 안 와요. 지금 대리운전법 자체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없으니까 대리기사들이 1톤 이상의 차량은 거의 못 몰게 돼 있어요. 저기 우선 법에 보험 없지 자체가 않습니까? 법이 없는데 보험은 그걸 대리보험상에 그거를 취급해 주질 않아요. 그래 소수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거 5톤 화물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거고 그거 끌고 집 근처까지 가져와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도대체 그게 안 되니까 자, 이런 시작입니다. 이런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또 추구하는 세상이고요. 이런 각계각층에서의 이런 소리 자기가 원하는 바 그리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뭐 이제 끝날 때가 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30분이 좀 넘었죠? 45분에 끝나겠습니다. 아까 뭐 하다가 초기에 뭐 저 조국 얘기는 뭐니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다 그 얘기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할 얘기도 많고요. 근데 저희 같은 아까도 뭐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크든 작든 대중조직으로서 대중조직의 소위 수장으로서 정치 문제 민감한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많죠, 그렇죠? 항상 그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또한 당면한 현안들, 대리기사들의 처우 문제, 공정한 시장의 형성, 그리고 나름대로 그 생활 향상을 위한 이런 노력들에 관한 이슈가 중심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오늘 한 얘기 속에도 보면 그 당장 급한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서민 경제 부분에서 아까 뭐 일본 쓰레기 분도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가 얼마나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보통 네.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리기사들 같은 경우도 이 어려움이 있지만 법과 제도 자체가 없어서 고통 겪고 있고 어쨌든 이 폐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휩쓸어 가고 있는 이 정치 문제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현상 이거 빨리 좀 고쳐야 된다. 정치랑 경제는 사회 문제랑 함께 같이 굴러가니까요. 그렇죠. 절실하게 네, 빨리 조국 장관을 태운 게 뭐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를 태운 게 아니라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데서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거기에 올인이 돼 있다 보니까 민생이 철저히 묻혔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가장 사회적 이슈가 아유,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를 맞는 강조하고 말씀이세요. 싶은 거예요. 저기 지금 요즘에 스카이데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스카이캐슬은 이미 드라마가 아니에요. 현실이었던 게 나온 게 사동봉진이라고 막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원봉사, 동아리, 그다음에 어디 무슨 봉사활동, 진로 탐색 이 코스를 통해서 무시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건 스카이 들어가는 게 80%가 수시예요. 근데 거기를 80% 들어가는 층들이 누구냐? 자립형, 특목고. 그게 전 고등학생의 4.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5%가 일반 전형이에요. 20% 가지고.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이건 사다리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저는 야.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뭐 저희들이 조그만 그 유튜브 채널 만들 때도 저희들 처음에 명칭을 민생 TV다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거 좋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처럼 그 우리 사회 속에서 취약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뭔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잘못된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쳐보겠다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잘못된 현실을 개척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인걸님 정치 문제 다룰 땐 정치 엿장수, 민생 문제 다룰 때는 민생 민생 TV. 엿장수. 그렇지. 예, 뭐 민생 TV도 좋고요. 그렇죠. 예, 내가 중전마마님한테 또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이거 기독교 신자들이 참 이런 거 잘 물어봐요. 정치 엿장수 이 모임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평가 좀 한번 해주시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되는데. 전부 다 개성들이 독특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잘 이걸 이끌고 싶으면 좀 더 분야에서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민생이란 단어를 앞에 세워서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들을 지금 주제를 삼는 거잖아요. 네. 거기 앞에서 누군가가 하려면 좀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님도 나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생 쪽에서 다루시는 뭐
진짜 이렇게 새 이 분야 가지고는 조금 이게 민생을 대표한다 할 수가 없죠. 네, 아까 방청했던 우리 이제 이영준 교수님 꼭 다음번에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이제 인걸님이요. 정통들 대표도 하시고 발이 굉장히 넓으세요. 마당발인데 좀 나오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미용실 미용실이 좋습니다. 예. 원장님도 나오셔야 되는 게 뭐 엊그저께 삭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 지금 이게요. 원장님도 민생 나오셔야 TV 하면은 죄송한 원탁 회의처럼 네. 앞으로 그 각 분야에 있는 은둔 고수를 비롯해 다재다능한 분들이 아마 나오시게 될 그래야 될 길이 전혀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정치 얘기를 전혀 모르는 부담. 아니 왜냐면 저도 네. 이제 인걸님이랑 같이 해봐서 하는데 네. 정치락쇼 하자 기치를 내세우고 인걸님이 얘기를 하고 저도 생각이 있어서 그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내 시작은 미약해서는 나중엔 창대하리라 참 그렇게까지 예, 갔거든요. 아유, 좋은 말씀 있어요. 저도 네. 우리 저기 조 대표님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얘기를 할 때지만 소위 유튜브 시대인데 굉장히 많은 유튜브들이 많은 대중들을 장악을 하면서 구독자도 많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거의 보면 정치 공방의 수준에서 끝인단 말이에요. 정치 공방이지. 근데 정말 우리 민생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발을 들이면서 소위 민생의 프리즘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방송들이 좀 더 정말 밀착 쉽게 얘기해서 정치인들 간의 그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생들의 민초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 고리를 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논의와 그런 카테고리가 좀 필요한 그런 방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각 분야별로 이제 이게 민생 탭이고 이게 재밌네? 이렇게 되면은 다 오는 거예요. 사실 정치라는 건 정치인들만의 그 유명한 몇 사람들만의 그거 시대는 갔거든요. 그렇게 맡겨놓다가 우리 생지대의 삶을 누가 돌봅니까? 고양이가 대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각 분야별로 있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벌써 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김어준이가 달리 떴겠어요. 잘 지지니까 어떤 거지. 아니 그거는요 광란의 어떤 광시곡이 하나일 뿐이죠. 사실 김어준이가 그렇게 해서 톡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좋아요. 전 노사모니고 좀 반성하지만 됐어요. 뭐 법과 제도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랑 똑같이 그대로 있지 바뀐 게 있나요? 그렇죠. 없잖아요. 결국 이게 과거 그 저기 김정필이가 그 5.16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뭐 그 썩은 새로운 신학을 보고 세상의 언론들이 신학이 구학에 대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지금도 벌써 그게 돼 있는 건 이 현실을 우리가 좀 이제는 보고 있는 정치는 거죠. 시민 정치를 해야 돼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그 사실은 이런 정치 참 우리 중전마마님이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저 마지막으로 뭐 끝낼 때 됐는데 한 말씀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고. 제가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모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말을 들어줄 사람, 우리의 소리를 같이 공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각 분야에서 나오면 그 분야 쪽 사람들이 좀 전에 보실 때 왜 대리 기사가 없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듯이 뭐 댓글이 또 동시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고객님 중에 좀 보내주세요. 전문 분야에 계신 저도 분들. 없어. 네, 이제 변호사도 찾아보고요. 나오셨으면 참 좋은 이 회의도 되고 좋은 이 서민들의 소리도 나올 것 같고 진짜로 네. 페이지 주시는 어르신도 모셔도 되고 그럼 맞습니다. 그분의 고통도 한번 들어줘보고 무엇이 제일 고통입니까? 비 오는 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산 쓸 때 나는 애가 탑니다. 뭐 이런 소리도 좀 들어주고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겪는 것보다 저희는 듣고 지금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의 삶을 놓고 너무 인생을 너무 힘들어하시는 데 정말 모셔놓고 한번 어떤 제한 없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얘기도 해보고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사회 잘 될 것 같지요. 그럼 잘 될 것 느낌으로는 어떠십니까? 느낌으로는 안 좋아요. 큰일 났네 이거. 네, 지금 42분인데요.
이제 3분 후에 끝을 내겠습니다. 마무리 짧게 하시죠, 임금님이. 짧게 한 마디씩 우선 해주시죠. 우선 저기 유진수 이사장님. 네, 아무튼 저는 우리 임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는 데서 제가 아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 관계를 인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고 또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뭐 지금 한 명이 보든 두 명 보든 이 방송 구독자가 100만이 될 때까지 뼈 빠지게 노력해 볼랍니다. 예, 정전마마는 저는 만인의 어머니라고 해요. 초에도 써져 있게 만인의 어머니라고 해서 제가 뭐 흉내를 뭐 내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자리에서 제 있는 자리에서 많은 기도와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들어도 보고 무엇이 어떤 게 제일 힘든 건지 들어도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뭐 제가 이제 하는 직업이 그거니까 이 세상은 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의 질서가 있고 직권이 있고 시스템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업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대리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권한을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 것이고, 택시기사는 자기가 영업용 차량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쉽게 해주라고 사회적으로 그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이고, 대리기사의 입장을 보면 정말 세상은 모두가 다 누군가가 각각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정말 과감하게 가감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걸 기술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방송들이 또 정말 또 새로운 하나의 그 가능성을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그냥 해봅니다. 네, 참 오늘 아쉽게도 이제 오늘 방송을 접어야 하고요. 제가 제 자리를 찾으려니까 좀 힘이 드네요. 일단 자리를 한번 찾도록 한번 해보세요. 끝내셨어요? 예, 이제 아니요, 잠깐만 이제 끝내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마지막 저도 한번 화면은 나가야죠. 예, 멘트 한번 예. 어설프게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각 전문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모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요. 어떤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 좋은 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